현대제철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. 매출은 8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 38%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.6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. 이 1사분기에 철강 업종의 그 대표적인 샘플로 포스코를 빼고 일단 현대제철을 선정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와 해가지고 연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분석이 여의치가 않다고 일단 봤습니다. 그 점 좀 이해를 구하고요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 1.5 배속을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8%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적게 1.7% 감소했습니다. 그래도 좀 감소를 했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. 매출 총이익 30.2% 감소했고요. 판매 관리비가 4.7%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,429억 원으로서 44%가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,156억 원으로서 8.6% 감소했습니다. 매출 감소하고의 그 갭이 마이너스 0.7%인데 마이너스로 나온 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수르풋율이 0.4% 상승했어요. 그 결과 그리고 운영비용은 2.1%가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DOE 생산성 좀 내려갔고요. 스루풋 영업이익은 3,637억 원으로서 38.2%가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8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숫자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63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이 감소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해서 분석을 하면은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7.4% 감소했고요. 운영비용은 2.1%가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 2조 83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,531억 원을 뺀 1,83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. 이 가공 비율이 총 제조 비용의 37%로 나타나는데 3%가 증가했고요. 재료 비율은 3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따라서 이 비성분 쪽에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적으로도 또 추론이 되겠습니다. 그럼 1, 2차 모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일치하고 그 금액이 무엇인가를 추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액이 1,815억 원이나 됩니다.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부산물은 재고자산 변동범위에 집어넣지 않은 게 발견돼 가지고 부산물의 증감액까지 가감하면은 2023년도 1분기는 일치합니다만은 전년 동기는 좀 소소하게 차이가 있네요. 거기다가
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이 1분기에는 일치를 합니다만은 전분기에는 전년 동기는 244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. 이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추론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뭔가 왜곡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합리적인 추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어요. 여기에 또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그 전년도의 차이는 6,6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1,82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. 그것도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걸 왕창 잡았다는 얘기예요.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WCAI가 563억 원 감소했다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서는 이것이 플러스로 560억 원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재고자산이 그 마이너스 그 1258억 원이 되면 비성분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어쨌든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해서 매출원가를 내려가게 만드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놔 가지고 매출원가가 크게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좀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좀 결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재고가 내려가는 거로 됐냐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무려 1,815억 원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. 한 몇 년 동안 누적돼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재고 실사를 했던가 뭘 했던가 해가지고 이 평가 손실을 현실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일단은 뭐 올해 그 1분기는 투명하다고 일단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.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,1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.7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149명이 증가했습니다. 일자리 창출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99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10.2%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경영성과는 떨어졌는데 2022년도 실적을 좀 봐가지고 인상을 해준 모양이죠. 인당 평균 매출액도 줄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운영 비용 중에서 제철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비 및 연료비인데, 이게 5.1% 상승을 했습니다. 인건비 인상의 기준은 TO의 생산성이었다. 어떤 기준을 제가 좀 제시해 보고 싶은데, 현실적으로 그 TOC 생산성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상승을 하긴 했어요. 요거 그 원가 회계 생산성과 스루풋 회계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0.19회전 감소했고요. 하락을 했고 스루풋율은 0.45% 상승을 했습니다. 요 상승한 것보다는 임금이 더 많이 올려졌죠. 그러나 그 운영비용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.4%가 내려갔죠.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TOE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자 스루풋율이 아니고, 왜냐면은 비용 쓰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월급을 깎을 수 있냐 그러면은 국내 현실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,
참고적으로 그 재무 상황을 그냥 여기다 하나 그냥 넣습니다. 왜냐면 이자 부채는 좀 분기 보고서에는 그래도 요거는 하나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약간 그 이자 부채 그 레버리지율이 내려갔어요. 요거는 뭐 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한계선은 50%가 넘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죠. 현재 옐로우 존에 와 있다. 이렇게 그린 존은 안 되고 옐로우 존에 있다.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한 레드 존의 시작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빨간불이 들어오기 직전이다. 이렇게 또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정리를 하면은 만약 뭐뭐하 되면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.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급분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. 그러나 이것을 그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 상승 가중평균 가격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된다. 그런데 이제 그 좀 모순이 되죠. 그 1, 2차는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갔을 거라고 했는데 또한 그 입증을 위해서 그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완전히 WCAI로 정립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뒷면에 그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판매 추이를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 하락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낮게 인하했다.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반중 추론 원자재 가격 상승 모순 해소를 위해서는 특별 원인을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. 하락해야 맞은 건데 지금 이 반증을 위해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을 해야 되니까 모순이거든요. 그래서 분석 경험상 어떤 직관은 2023년도 1분기 특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,800원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. 그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는 매출원가에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단가가 인상된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. 원재료 가격 추이는 그 현대제철이 그나마 좀 성의 있게 좀 한 것 같은데 가중 평균이 가능하도록 매입 비중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분기 단가 변동률에서 매입 비중을 곱한 가중 평균을 뽑아서 이거를 더하면 원재료 가격이 회사 전체적으로는 한 18% 정도 내려갔다.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. 제품 가격 추이는 요게 이제 그 연결이 좀 됩니다. 그래서 매출 비중이 다 좀 잘 나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가중 평균을 하면은 6.7% 그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추론했던 거 미리 설명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이 18%나 내려가서 그 재료 비율이 63%니까 이 가격 인하 압력률이 11.4%인데 사실 반 정도뿐이 안 내렸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어요. 왜냐 뭐 회사에서 그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운영 비용은 반영 안 하고 뭐 그 재료비만 가지고 뭐 들쑤시고 그러냐. 운영 비용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이제 빠지고 마는 겁니다. 운영 비용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고자산 한 놈만 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분석을 할 때.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
22조 9천억 원대. 그러면 한 1조 3천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, 요걸 그냥 단가 납품 가격이라고 어떤 이 단위별 라고 가정하면은 2290만 원에 납품을 하면은 전년도 그 재고 회전율이 2%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예상과는 다르게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 좀 더 우리가 목표가 1조 3천억 정도는 내야 되지 않냐. 그래서 1%만 더 팔아봐. 1%만 이렇게 했으면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, 그래 1%는 뭐 또 추가로 못 팔겠냐,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. 그러나 그 재고가 감소하면은 1% 정도 오르면은 한 조금 더 이익이 나야 되는데 기대만큼은 안 오르는 거죠. 근데 거꾸로 재고를 매출액을 더 증가 안 하고 재고만 2% 증가해 보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은 이익이 더 나요. 매출액을 더 판매를 안 하더라도 재고 생산만 더 해내면은 원가 회계는 1조 4,175억 원으로서 매출을 1%더 증액한 것보다도 더 이익이 난다는,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최선의 노력을 안 하게 만들고 재고 이익으로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저는 요즘 쓰는데, 요즘 마약이 유행이니까 문제가, 원가 회계는 우리를 마약 중독과 같이 헤매게 만든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슬프 관점으로 보면은 뭐 있는 거 다 하더라도 변동 요소를 적용하면은 22조 4천억 원이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납품 단가 뭐 이런 거로 비유를 한다면은 2240만 원에 계약을 낮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140만 원 정도, 이거는 충분히 남는다.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.3%만 더 증분해 보자.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은 매출이 23조 8천억 원대로서 2조 가량으로 급격히 이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. 자, 이 원가 회계 기준은 2,290만 원인데 스르프 기준은 50만 원 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6.6회전을 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2조 원가량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서 사업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인벤토리 증강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예측 관계를 4분면 매트릭스로 해본 겁니다. 원가 회계의 재고가 증가했을 때, 재고가 감소했을 때 예측에 대한 얘기.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되는데, 이번 경우에는 재고가 감소했는데도 판매가가 낮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일반론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분석상 이게 안 맞는 논리 이론이 나온다면은 어떡할 거냐, 이런 경우가 이제 특별 원인 변동을 조사를 해야 들어가야 됩니다. 일반론으로 적용이 안 된다. 그러면은 특별 원인이 뭐냐?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관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,800억이나 한 거기 때문에 재고가 또 팍싹 인위적인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도 예가가 좀 적게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일단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주가는 34,3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,750원 상승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24%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전혀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, 잘 나가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제철 업종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을까? 그건 잘 모르겠네요.
이 5% 이상 주주명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25.3% 상당히 관심 있는 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